차량이 진입합니다. 바로 촬영이 시작되고요. 여기에 따르는 분석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문자 알림이 가는데요. 어떤 차량이냐, 차량 번호, 차종, 방금 통과한 입구 영업소, 그리고 통과 시간, 여기에다가 어느 곳으로 나갈 것이냐, 예상 출구까지 분석해서 바로 알려줍니다. 결국 이렇게 분석된 예상 출구 앞에는 경찰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 차가 나올 때 바로 단속한다는 뜻인데요. 그야말로 딱 걸린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페라트 타이거입니다. 고속도로 운전할 때 대부분 톨게이트를 지나가는데요. 그렇지만 특히 하이패스 구간에서는 하이패스 장치 없이 그냥 지나가는 차량, 그러니까 불법 통과 차량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렇다 할 단속 방법이 딱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도로공사 그리고 경찰청에서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되는 구간, 톨게이트입니다. 도로공사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통행료 미납 사례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통행료를 미납한 건수 무려 1억 1,600만 건입니다. 미납 금액도 2023년 한 해 동안입니다. 772억이었는데요. 보통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지불하는 통행료는 10,000원 정도 수준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계속 쌓이고 쌓이면 정말 큰 금액이 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자 1등은요. 미납요금 무려 560만 원이었습니다. 802번이나 미납했는데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137번 왕복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부가통행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가통행료라는 것은 톨게이트를 지나가면서 고의적으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들에게 벌칙처럼 부과하는 통행료인데요. 미납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기차나 전철에서도 부정승차 했을 때 승차요금의 몇 배, 몇십 배 부과하는 규정이 다 다르지만 벌칙조항으로 고속도로 통행료에도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이것을 그대로 10배씩 회수하는 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최근 5년 동안 부가통행료를 매겨봤습니다. 건수만 445만 건이었는데요. 금액은 1,077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걷어들인 돈은 절반 정도도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특히 지난해 2023년에는 걷어들인 돈이 36.7%, 그러니까 40%에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2018년에 발생했던 부가통행료, 그러니까 6년 전입니다. 이때 발생했던 부가통행료 올해 상반기까지 절반을 조금 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합동 단속을 시작했는데요. 이때 새롭게 나타난 것이 인공지능 경로 예측 시스템입니다. 통행료 체납 차량이 고속도로에 진입했을 때 이때부터 분석 카메라와 인공지능 시스템이 통행 이력 그리고 패턴을 분석합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하는데요. 이 차가 만약 들어오게 되면 대부분 어디로 가더라, 과거의 이력과 운전하는 패턴을 분석하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실제 이동 경로와 예상 출구까지 잡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체납 징수반들은 이 예상 경로, 예상 출구를 데이터로 실제 출구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 차가 나오게 되면 바로 단속하는 것이죠. 실제 단속을 해봤더니 단속 실적이 2배 이상 높아졌다고 합니다. 보름 정도 단속했는데요. 이 기간 동안 체납 통행료 5,300만 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 다녔던 차들, 이 사람들에게도 체납된 세금을 징수했고요. 경찰에서도 과태료까지 내지 않았던 차량들을 적발했고, 고액 체납이나 불법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강제 견인하는 조치까지 시행한 겁니다. 이제부터 AI 단속 시스템, 체납 차량이 언제 진입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갈지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실제 경로를 확인해서 결국 경찰에게 딱 걸리는 시스템으로 더욱더 확대되니까 고속도로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 요즘 걱정들이 많습니다. 고령자 사고도 특히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가장 먼저 주장하는 것, 급발진을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운전 미숙인지 급발진인지 증명하는 것은 언제나 논란도 많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일단 먼저 택시에 페달 블랙박스를 시범적으로 장착합니다. 페달 블랙박스라는 것은 실제 운전할 때 가속 페달 그리고 브레이크 페달을 찍을 수 있도록 촬영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차량 외부 환경을 촬영하는 블랙박스가 아니라 가속 페달, 브레이크 페달을 촬영하는 도구다. 지난 7월에 시청역 역주행 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차량 급발진이 원인이었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결과는 운전 미숙이었고요.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잘못 착각해서 일어난 사고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발생했던 급발진 의심 사고, 실제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니 대부분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착각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더욱더 페달 블랙박스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확산된 겁니다. 실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10년 동안 자동차 리콜 센터에 접수된 급발진 주장 신고는 346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대부분 운전자 실수로 판명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운전자 대부분이 사고 당시 차량이 갑자기 가속되는 것을 보고 당황했기 때문에 내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가속 페달을 밟았는지 기억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급발진 의심 사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블랙박스, 페달 블랙박스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높아진 겁니다. 페달 블랙박스에는요, 어두운 야간에도 운전자가 어떤 페달을 밟았느냐 확인할 수 있도록 야간 촬영 기능, 여기다가 실제 사고 당시 운전자가 당황해하는 부분을 판단할 수 있도록 음성까지 녹음하기 때문에 만약 이번 한국교통공단 시범사업을 통해서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사고 입증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범 사업을 토대로 실제 사고에 대한 분석을 하고요. 이후에는 페달 블랙박스를 아예 모든 차량에 의무화시켜야 된다. 이런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도 자동차를 만들 때부터 페달 블랙박스를 옵션에 넣어서 만들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지만 자동차 제조사들은 난색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옵션이 추가되면 비용이 추가되고 소비자들이 비싼 차를 사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는 자동차 회사가 아직까지 한 번도 책임지지 않았던 급발진 사고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거부하고 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의견이든 자동차 제조사의 의견이든 너무 성급하게 도입했을 때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세심한 의견 조율이 필요하고 혹시 페달 블랙박스를 달기 이전 만약 내가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을 때 그러니까 풀악셀로 밟았을 때는 차에서 자체 경고음이 울리도록 의무화하는 방법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운전자가 페달 오조작을 했을 때 바로 알아차리고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니까요. 이 내용까지 꼭 참고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